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요즘 평범하고 무탈한 삶이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2월 10일 오후 10시 2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신간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G 리더십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직마다 주관 인재상이 있겠죠. 물론 업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는 변화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사고의 유연성이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유연성과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4차 혁명 시대를 관통한 인재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Z세대 특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룬강, SNL, 쿠팡 플레이에서 MZ세대 에피소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조직의 인재상도 급변하고 있죠. MZ오피스처럼 꼰대처럼 하다 보면 큰일 나죠. 20세기에는 회사의 지시에 충성하고 성실한 인재를 원했죠. 산업화 시대 60,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실한 인재를 원했죠.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문성을 가진 인재형으로 높은 학벌, 자격증, 관련 인턴, 언어 능력 등 남과 차별화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차 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창의력을 가진 인재, 즉 직관 능력과 컨텐츠 제작 및 디지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뭡니까 요즘? 챗GPT가 등장으로 하루하루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하여튼 4차 혁명 시대 또 힘들었는데 또 AI 인공지능 보면서 더 배울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같아요.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게 입력만 하면 대학생한테는 과제를, 직장인에게는 보고서를, 유튜버에게는 대본을 만들어주죠. 최근에는 최첨단 가상현실 영상까지 만들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 보니까는 일본에서 오사카의 어떤 그 키워드만 넣으면 정말 전경에 펼쳐지는 영상이나 그림, 사진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 이미지나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단편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진짜 너무 급변한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빨리 지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챗GPT 시대 인재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AI와 공존하되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는 윤리적 가치를 가진 인재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트레일 블레이어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척자, 선구자와 같은 인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공존을 넘어 AI와의 공존을 위한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구됩니다. AI와의 경쟁에서 인간은 물리적 환경과 감정적 요인 때문에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AI를 보완하거나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과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태도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역량으로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적응하고 소통하려는 디지털 문해력, 짧아진 지식의 유통기한을 위한 학습 민첩성, AI와의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문맥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강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강박적 집착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는 프로정신, 즉 강박적 집착이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은 강박적 집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 로또 맞았죠. 지금 트럼프랑 형제처럼 잘 지내.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죠. 테슬라도 그렇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강박적 집착의 측면에서 그릿을 넘어 좀 더 특별한 집중력으로 집요하게 일을 추진하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적 집착을 관리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성취되었다면 그건 어떤 편집광이 사명감으로 해낸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감은 일에 대한 의욕을 일으킵니다. 에버랜드의 귀여운 팬더 푸바오가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죠. 지금 중국 가가지고 야유였다, 건강 이상이다, 떤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안타깝던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인프라나 사육사들이 중국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겠죠. 기업에서 너무나 잘 대해줬고, 그러니까 많이 안타까워하시죠. 주의 깊게 본 게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린 강사육사였는데요. 그분처럼 사명감 강한 사육사일수록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대가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육사는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직업 중 하나죠. 추위와 무더위 속에서 동물들의 배수물도 치워야 되고 정규 근무 시간에는 당직하는 일도 많죠. 하지만 사육사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높죠. 그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이 멸종되지 않게 힘쓰는 일에 자신의 부름, 콜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에게도 소명의식과 관련한 티쿤 올람 사상이 있는데요. 저도 유대인 책을 쓴 적 있지만 유대인들의 유니크한 DNA를 만들어준 게 티쿤 올람 사상이더라고요. 이 티쿤이란 게 고친다라는 뜻이고 올람이라는 뜻은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티쿤과 올람이 합쳐져서 세상을 개선하다, to improve the world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은 세계를 미완의 상태로 창조했고 신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에게 미완의 창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받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신의 파트너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존재 이유이자 유대인이 부단히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죠.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전쟁이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한데 어쨌거나 그분 차차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인재상 관점에서 조직의 인재상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사고의 유연성과 직업적 소명의식, 그러니까 콜링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처럼 Z세대가 개성과 감각적 미래지향, 재미, 경제관념, 영상사고, 우리 말lun강 분께서 눈을 크게 뜨셔가지고 욕 딜리버리 서비스 눈으로 때리는 거죠. MG 오피스라고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하여튼 세상은 바뀌고 있고 인재상도 계속 바뀌는 거죠. 다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직업적 소명의식 이런 게 있을 때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때만 조직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